안녕하십니까. 울산 법률경매 최주호 소장입니다. 한동안 별도로 공지를 하지 않고 경매 1대1 코칭을 제가 해왔습니다. 상당한 특이한 국면을 지금 맞이한 것은 맞는데 이것이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분은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인식을 하시더라도 타이밍을 포착하시는 분은 또 적은 것 같습니다. 진행 중인 물건도 현재 경매 진행 중인 물건도 많지 않은 상황이니까 기본기를 잘 쌓아 두시다가 적정한 시점이 오시면은 그때 가서 그 역량을 발휘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상자분은요, 경매를 이제 입문하시는 분, 그리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도 경매가 잘 와닿지 않는 분, 그러니까 그 프로 수강러라고 하죠. 이 방황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추상적으로 와닿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지만 와닿았는데, 제가 한 그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하는 과정을 통해서 경매가 실질적으로 와닿아서 내가 직접 애매한 부분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경매를 직접 입찰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 다음 과정을 또 요청을 하시고 진행을 하고 지금 그런 국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나오면 접근이 안 되시는 분들도 대상자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격을 말씀드리면은요, 토지를 중심으로 코칭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코칭 내용 상당 부분은요, 토지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일반 아파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반 물건 종류를 입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면은 토지를 투자 대상으로 삼을 때에 특히 오래된 건물이 있는 건부지, 오래된 건물이 딸려 있는 대지 같은 경우에도 주된 투자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반 물건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다 포섭이 돼서 설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택, 원룸, 상가주택, 상가, 농지, 뭐 각 물건 종류마다 각각 조금씩 다르게 알아야 되는 특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별도로 짚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코칭하는 내용들 대략 말씀을 드려보면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구역이 그 부동산의 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대로 알고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가설계도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 위에 목적 건축물을 실제로 신축할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가설계를 실습을 해 볼 거고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는 것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도시 계획에 대한 기본적 이해, 특히 그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도시 계획을 개념을 알고 그 지역의 도시 공간 구조를 알고 접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차이가 분명히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도시 계획과 도시 공간 구조, 그리고 부동산 투자, 연관성이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적 장부의 활용,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과 같은 대장이 있고요. 그 전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이 있을 것이고요. 등기부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각 공적 장부에 있어서 보아야 할 부분과 배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만 보더라도 그 부동산의 스토리를 알 수 있는, 그 부동산의 실체와 그 가치를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언급을 하자면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 게 건물이 딸린 토지도 주된 투자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건물에 들러붙어 있는 각종 권리들이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인수가 되는지, 어떤 것은 소멸이 되는지, 인수가 된다면 얼마나 인수가 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등을 알고 있으면 겁을 많이 먹지 않고 투자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2부터 4-6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알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거의 그것들이 모든 물건 종별에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투자 범위가 넓어지는데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인수 권리 등을 파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소 기준 권리를 안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부분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 및 상가에 있어서 대항력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아시는 분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항력과 임차보증금 인수, 역시 주택 및 상가에 있어서 대항력과 그 임차보증금 인수, 대항력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임차보증금을 인수하고 안 하고, 낙찰자가 인수하고 안 하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상가에 다 같이 겸유를 해서요.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상가는 우선변제권 인정금액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은 그렇지 않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최우선 변제 금액이 배당되는 방식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하는 입장에서 시시콜콜하게 배당 부분을 전부 다 알 수도 없고 알아야 할 필요도 없겠지만은 낙찰자가 토지의 가치를 보고 입찰을 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있고 건물에 가령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을 경우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는요, 내가 그 보증금을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가 짚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우선 변제 금액이 배당되는 방식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별도로 나가느냐, 얼마나 나가느냐 알고 입찰하는 거하고 모르고 입찰하는 것은 나중에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물건의 가격 확인, 이 물건에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의 진짜 가격이 얼마냐, 이게 즉시 거래 가능한 금액이냐, 장기간 내놓았을 때 팔릴 수 있는 금액이냐, 진짜로 이 물건의 진짜 가격이 얼마냐,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건 필터링이죠. 의미 없는 물건에 시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요. 물건 걸러내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이지 않은 경매 패턴으로 수익 보기. 경매 사이트를 보시면은 토지만 매각, 법정 지상권 여지 있음, 지분 매각에는 또 구분 소유주 공유 관계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유치권 여지 있음. 이 모든 물건들이 진짜로 다 그렇게 위험한 것들이기만 할까요? 그것을 기다 아니다라는 부분이 판단이 비교적 용이한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보지 않을 일은 아니다. 그리고 설사 그것이 위험한 물건이 맞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투자 본질, 그만의 투자 취지에 따라서는 하등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도 낮은 물건으로 수익 보고 건축비도 뽑아내기, 생각보다 괜찮은 물건들이 있더라, 보기보다 괜찮은 물건들도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메리트가 발생하는 구조는 그만큼 사람들이 무시하니까, 입찰자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적다 보니까 실제 가치에 비해서 낮은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다른 물건에 비해서 더 낮은 비율로 낙찰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러면은 이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함정과 낙찰 후 마무리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자칫하면은, 그러니까 어려운 분석 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분석을 다 마쳤는데 아주 쉬운 분석을 그렇게 되기 쉬운 것들이, 포인트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함정이죠, 함정. 그래서 함정과 낙찰 후에 어떻게 마무리를 잘 할 것이냐, 물건 종별마다 낙찰 후 마무리하는 방식이 다를 것이고, 같은 물건 종별이라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성향이라든지 그 컨디션에 따라서 명도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도, 건부지, 아파트 등 거의 모든 물건 종별에 적용할 수 있는 명도를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의 입찰,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시간 중에 하나가 모의 입찰입니다. 스스로 그간 배워온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고 물건을 판단하고 권리를 분석하고 나의 취지에 맞는 적정 입찰가를 산출을 한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날은 실제로 그 입찰 봉투, 입찰표, 도장, 신분증, 뭐 가짜로라도 어떤 수표의 형식을 갖추어서 호치키스도 찍어보고 도장도 찍어보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말 그대로 모의 입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종류마다 각 특유한 것들, 아파트, 주택, 원룸, 상가주택, 상가, 농지 각각 조금씩 달리 조금씩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있고요. 그것을 짚어드리겠다는 겁니다. 코칭 일정 등은요. 제가 요 표시해 놓은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서 저하고 수강생분이 상호 협의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짧지 않은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요. 대단히 고맙습니다.